아빠가 들려준 의학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내가 추천하는 수술과 그 이유,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술이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수술이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죠.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무릎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외래에서는 해당될 법한 환자들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아직 수술을 안 하고 있어요.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거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는 사람보다 효과가 확실합니다.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엑스레이상은 꽤 심하지만 많이 달았죠. 관절이 많이 심하지만 통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을 쓰면 통증이 좀 없어진다든지 무리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정도 일상적인 생활만 하신다면 별로 아프지 않은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심한데 통증은 별로 없다. 그러면 수술을 권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술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위험과 비용이 시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별로 없다 그러면 좀 지내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런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돼요. 엑스레이는 심한데 아직 수술 안 한 분들 약 가끔 타시고 제가 오실 때마다 방바닥에 앉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따라하지 마시고 텔레비전 보면서 운동하라는 말 듣지 마세요 이런 말 합니다. 그런 분들이 괜히 이상하게 무릎에 좋다는 운동 해가지고 아파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 방아쇠 손가락 같은 경우는 제가 수술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수술을 권하는 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환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저는 수술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통증이 별로 없거나 생긴 지 한 달도 안 됐다 그러면 수술 권하지 않습니다. 생긴 지가 한 달 이상 됐고 통증이 꽤 심하고 또는 이제 손가락이 이제 굳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수술을 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옛날 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 때문에 특히 더 이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손가락이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치료를 많이 받으셨어요. 중풍이 걸린 줄 알고 또 한약도 드신 적도 있고 침 맞으러 다니신 적도 막 그래요. 그러다가 그러면서 넘어졌어요. 그 병원 근처 가는 길에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진 팔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수술하기까지는 몰랐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 드레싱 하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 처음에 이 방아쇠 손가락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넘어지시다는 거예요. 아니 이 간단한 수술을 진작 했더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게 풍인 줄 알았대요. 이걸 중풍으로 알고 놀랐는데 어쨌든 이 방아쇠 손가락은 수술이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그리고 부작용이 적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를 하키 나이프라고 째지 않고 이제 약간 바늘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하고닉 선생님이라고 정형외과에 또 유명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개발하신 수술법인데 그분이 참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분인데 그분이 개발한 수술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아요. 그 방법을 쓰기 때문에 특히나 더 부작용이 적고 빨리 회복됩니다. 아마 그 수술을 쓰는 다른 의사분도 계실 거예요. 그 논문이 나온 지는 15년 정도 됐는데 그대로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좋아하고 간혹 특별한 경우에 오픈해서 열어서 칼로 째서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는 이제 하키 나이프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키란 뜻은 학원, 이게 준말이에요. 하키 나이프. 그 칼이 있는데 이게 참 좋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도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고 빠르기 때문에 또 수술 전과 후가 확 달라요. 수술하는 도중에 딱 이게 없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되게 만족도가 커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아쇠 손가락 수술은 정말 이제 수술하는 것이 아깝지 않다. 수술해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수술입니다. 환자들이 일단 만족도가 크니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할 걸 이런 고생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아쇠 손가락이 오는 환자 중에 실제 수술하는 케이스는 한 3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생긴 지 한 달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이 좋아져요. 지난번에 김장하고 나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요거는 시간 지나면 차츰 좋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잊지 않게 팔 좀 올리고 약 좀 쓰면서 며칠 지내보면 많이 안 쓰면 좋아집니다. 해서 이제 그렇게 된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런 분들은 실제 일시적으로 왔다가 싹 가는 분도 많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재발할 수도 있는데 수술하는 경우는 진짜 만성적인 경우, 지속되는 경우에 그 수술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술장에 가려면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오전에 왔다? 그럼 좀 기다리셨다가 오후에 수술 받고 가세요 할 정도 돼요. 이 수술이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와야 수술장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오전에 왔다?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나 다른 날 와서 수술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외래 베이스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날 와서 그날 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 왔다가 좀 기다려서 오후에 수술하고 가면 이제 하루 벌전에 2번 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제가 옛날 레지던트 있을 때 그 학원의 선생님 그과 이제 박민종 교수님께서 그 외래 베이스에서 수술하셨어요. 그 외래 바로 옆에 있는 뭐 처치실 같은 데서 바로 그 치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저도 요즘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간단하고 수술장에 올라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이 방아쇠 손가락 수술하신 분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